어제 오정찬 기자의 결심이 있었는데 오정찬 기자가 그 피고인 최후 진술을 따로 올린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늘 오정찬 기자 유튜브를 봤더니 전체 내용을 올리지를 않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재판에서 오정찬 기자의 최후 진술을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탄핵의 진실, 거짓과 진실 이거를 기자들이 정말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부 기사가 나온 거는 뭐 제가 뉴시스를 봤더니 일부 오정찬 기자가 진술한 거 피고인 최후 진술한 거는 뭐 꽤 문장 그대로 내준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뭐 언론사들이 절대 다 내줄 리는 없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정찬 기자도 그 오정찬 기자 유튜브에서 다 얘기를 하지 않고 truepark1.com에 들어가면 이걸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그 오정찬 기자의 그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 봤었어요. 자료를 찾을 게 있어서.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이미 올려놓은 것도 봤고 다른 뭐 그 도식화된 자료도 있어서 제가 출력을 하고 또 제 파일에 보관도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truepark1.com에 들어가시면 좀 괜찮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혹시라도 또 못 들어가시는 분, 안 들어가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어제 오정찬 기자가 말했던 피고인 최후 진술 이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고압 418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최후 진술. 피고인은 1982년부터 2005년까지 23년 동안 조선일보와 월간조선에서 기자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시작되던 2016년 10월경에는 조갑제닷컴의 객원 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인은 검찰 및 특검의 수사 기록과 법원의 공판 조서를 읽었고 이 사건에 연루됐던 TV조선 이진동 기자, 한겨레신문 김희겸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K스포츠재단 사업부장 노승일 등이 쓴 책과 피고인이 직접 취재를 통하여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진실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건은 온갖 주장과 추측만 난무할 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사건입니다. 언론의 감기 어린 보도에 흥분한 일부 군중들이 광장에 나와 저지른 이른바 인민재판이었습니다. 세계 어디든 천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잡아먹는 동물이 있으면 잡아먹히는 동물이 있기 마련입니다. 상어를 잡아먹는 봉고래와 모기를 먹고 사는 미꾸라지와 닭과 진해의 관계가 천적입니다. 기자의 천적은 기자입니다. 피고인은 전직 기자이기 때문에 언론에 의해 왜곡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2017년 10월 2일 거짓과 진실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여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이라는 주제로 1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이 진행되던 도중에 느닷없이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넷에서 이상한 문건들이 쏟아져 나오더니 구속영장 시효 만료를 앞두고는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건 조작 문건을 발견했다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긴급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피고인은 이 정권의 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어느 시청자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이 박근혜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1심 재판장 김세현 판사를 청와대 인근의 한식집에서 만나 저녁을 같이 했다는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뭐 어제 최강욱이 나온 2017년 10월 13일에 방송된 최강욱이 나와서 떠드는 얘기를 보니 최강욱과 김세현은 아주 긴밀한 사이 같고 뭐 느낌으로 봐서는 최강욱이가 자랑하는 걸 봐서는 김세현의 재판 내용을 아주 소수히 알고 있는 것 같고 연락도 수시로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강욱이 아주 자랑스럽게 떠드는 걸 보고 제가 느낀 생각입니다. 피고인은 청와대 대변인에게 사실 여부를 문의하는 질문지를 보냈으나 방송 시작 전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제보가 사실이라면 조국 민정수석과 김세현 재판장의 만남은 아주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제보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기 위하여 시청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조국 민정수석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닙니다. 공직자의 도덕성이나 청렴성 그리고 그 업무가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론적 입장에서 방송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역사의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6월 9일 피고인 우종창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체로 뭐 법원에 쓸 때 하는 얘기였잖아요. 존경하는 정말 우종창 기자가 존경하는 이 말을 넣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피고인 진술에서 뭐 후회합니다. 반성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것이 정말 저를 안심하게 해줬습니다. 뭐 재판장에서 박 대통령 탄핵에 관련돼서 같이 구속된 사람들이 재판장에서 반성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듣기가 좀 불편했었거든요. 아니 우리가 지금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좌파 검사들한테 살려달라고 목숨을 구걸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구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판도 법도 없는 이런 재판을 받으면서 거기에 그 검사들한테 더러운 검사들한테 판사들한테 목숨을 구걸하고 싶은 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 우종창 기자가 이 최후 진술서에 그런 게 없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고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피고인 최후 진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